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펙 플러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하기 하루 전인 어제 깜짝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렇게 모여서 깜짝 감산에 대해서, 감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게 사우디가 50만 배럴 줄이겠다는 거고, 러시아가 50만 배럴, 그 다음에 이라크, 아라비아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전체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에 대한 이제 도전으로 굉장히 위안화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도 이제 위안화 결제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 UAE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패권 경쟁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사우디 쪽과 러시아 쪽에서 이 감축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잠잠하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면 그 안 좋으니까 상황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는 게 이제 3월 31일 지난주 금요일이고, 여기서부터 어제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죠. 녹색이 나스닥이고, 파란색이 S&P 500, 빨간색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 녹색은 하락을 시작해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석유 원유 관련 회사들이 많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락을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무리하면서 1%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보시면 이제 조금 그 다우지수처럼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0.4%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 이 아무래도 굉장히 나스닥이 1.73% 이상 굉장히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월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월 달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달 12개 달 중에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요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매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고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월가에 그래도 조금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금요일에 이 지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 첫날에 이제 그 오펙에서 감축 결정에 따라서 크게 빠지지 않고 나스닥만 소폭 하락했고 다우나 S&P는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이 미국채 3개월물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이 2년물 미국채 2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여전히 장기인 10년물 금리가 단기인 3개월이나 6년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마무리가 되고 보통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오펙 감축이 발표되고 나서 채권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감축이 발표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을 다시 시장에 파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채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이제 투자 기간을 듀레이션을 내는 걸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오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했다가 하지만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화되는, 그래서 채권 금리는 4.76%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그래프 이 차트에서 항상 그 미국의 이 경제 주체들과 중요한 게 이 경제 주체들의 어떤 상황을 데이터로 해서 발표해주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PMI 쪽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 이 PMI, 가계 쪽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 굉장히 경제 지표로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PMI는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그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해가지고 공급망, 회사나 소비나 이런 쪽 하는 경제 활동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사용되고 생산성, 고용 상황, 주문, 출하 현황 등을 추적하여 경제 상태를 파악합니다. PMI는 보통 저희가 0에서 100까지 숫자로 나타내며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PMI 지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P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연구소 ISM이라고 있습니다.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라는 ISM 연구소에서 매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PMI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SM PMI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M PM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300개에서 이게 그 많은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에게 매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수치화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 PM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제가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가지고 매월 미국 주식 관련 중요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의 어떤, 지금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적 시즌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은 이 은행 쪽, 그 은행 쪽들이 실적을 가장 먼저 많이 발표를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들만 표시했는데, 대부분의 뭐 3,000개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올 주요 지표들을 이런 식으로 달력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젯밤에, 한국 시간 어젯밤에 이제 미국 제조 관리자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 고용 구매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 미국 투자하는 데는 미국 경제 주체 기업들이나 가계의 어떤 현재 상황을 표시해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시면 그런 것들 접하실 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코노믹 데이라는 데서 이 전 세계의 주요 경제 지표와 발표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MI 지수라고 있죠. 그래서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발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기점으로 해서 그 액추얼 값이 실제 49.2가 발표된 값입니다. 근데 항상 이 컨센서스라는 추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0.1은 낮지만 거의 맞는 액추얼 49.2, 결국은 경기가 수축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은 없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면 40 밑이다 이러면 완전히 미국의 기업이나 소비가 망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PMI가 어느 정도 수축하면서 안정화되는 게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ISM 매뉴팩처링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ISM PMI 지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3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액추얼 값이 나와서 역시 경기 수축 쪽으로 나와서 주식시장에선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에도 도구 모음의 경제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택하시고 보시면 어제 10시 45분에 S&P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자 지수, 이렇게 발표된 거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국민 구직 보고서 졸트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식시장에선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제조 서비스 분야죠.
그래서 ISMB 제조 구매자 지수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4월 7일은 부활절로 휴장인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월별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많고 매주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월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그 다음에 ISM 제조 고용 지수 이런 형태로 다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핀비지에 나와 있는 이 한번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비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시면 이 테크놀로지 분야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도 장 초반에 조금 빠졌다가 이제 완만하게 이 서서히 올라줘서 최종 0.77% 이렇게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행, 파이낸스 이런 쪽도 그렇게 큰 노동 없이 지금 SVB 사태나 CS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사태들이 마무리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안정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소폭 상승, 다른 쪽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도 그랬고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상승이 많았었네요. 미국은 녹색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 쪽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엑슨모빌이 거의 5.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6.6%를 넘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아무래도 1분기 판매량 발표가 주말에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42만 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전년도 4분기에 비해서 4% 정도 상승한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과거에 워낙 급격한 성장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4%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아무래도 X 시리즈나 그 S 시리즈 고가 차량의 판매량이 좀 줄고 저가형이 늘어서 수익률이 낮지 않냐 뭐 이런 우려들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되면서 아무래도 차량 이 수요가 혹은 그 다음에 돈 빌리는 차 렌트 이런 리스 쪽이 힘들기 때문에 안 좋지 않겠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테슬라는 마이너스 6.12% 하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종목 설명드릴 때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하루 6.8% 올랐다가 그 다음날 6.12% 이런 식으로 막 빠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